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서 다뤄야 할 교과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볼 교과서의 내용은 12페이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그 중에서도 1단원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와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커피를 통해 살펴보는 다양한 관점 해가지고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커피의 확산 배경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6세기경에 커피가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된 이후 술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에서 커피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이후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부터 커피 수요가 급증하자 유럽인은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에서 플랜테이션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열대 기후의 기후 조건과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해 대규모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유럽과 아메리카의 선진국에서 커피와 카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지구촌 전체를 시장으로 하는 다양한 커피 전문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전 세계로 커피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커피가 퍼지는 데에도 이러한 역사적, 시간적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간적 관점은 모든 사회 현상에는 현재의 모습을 있게 한 시대적 배경, 그리고 맥락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 관점이란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미친 과거의 자취를 따라가 그때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고 이를 현재와 관련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을 시간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 오늘날 커피가 전 세계로 확산한 이유는 과거 커피 생산의 플랜테이션 방식이 도입된 당시의 맥락, 선진국의 카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커피의 확산 배경을 시간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계속해서 15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커피의 생산국과 수입국 분포라는 내용이 보이죠. 그래서 두 연설자가 커피는 대표적인 열대 작물로 커피 벨트라고 불리는 남북이 25도 사이의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남자 연설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커피는 커피나무의 재배, 생두의 수확 및 가공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생산국에서 수입국까지 여러 유통관계를 거치므로 여러 지역이 연계를 맺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하면서 여성의 연설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패널들도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 대부분은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야. 그런데 커피를 수입하는 국가는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네 하면서 커피가 어디서 생산이 되고 가공이 되고 그리고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어디에서 그리고 왜 그곳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지표에 나타나는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관점을 공간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 커피는 주로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고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 대부분 선진국에서 수입해 라고 말한다면 이는 커피의 생산국과 수입국 분포를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공간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살펴보려면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죠. 장소는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만들어 온 공간입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학교에 관한 생각이 모두가 다르잖아요. 개인과 혹은 집단마다 경험, 정서가 모두 다르므로 장소에 대해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영역은 어떤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집, 지역, 국가 등 규모가 다양하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달라지면서 원래 멕시코 땅에 살고 있던 멕시코인이나 원주민이 미국 내의 소수민족이 된 것처럼 영역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고 동시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인구 물자, 정보 등은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함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교과서 페이지 16쪽을 보도록 할게요. 16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커피 소비 증가의 이유 해가지고 우리 2006년도에 테헤란로에 커피 전문점이 어디가 있었는지 나타내는 지도와 2015년도에 커피 전문점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는 지도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맨 오른쪽부터 이 도로변의 상점들을 봐.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고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커피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되는 듯해. 이처럼 개인의 행위는 사회에 영향을 주고 이에 못지않게 사회도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나아갈게요. 서구식 생활 양식이 보편화하여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아 라고 여성분이 커피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음료를 마실 때 요새는 대부분 커피를 선택하네? 음료의 선호도가 바뀐 걸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사회적 관점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행위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기대 또는 허용되는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에서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정형화된 사회적 관계 틀을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게 해주는 관습화된 절차 및 규범 체계를 사회 제도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서구식 음식 문화가 보편화하여 음료 시장에서 커피 전문점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커피 소비의 증가를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은 개인은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하게 행동하므로 다른 구성원과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겠죠. 사회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구성원 다수의 의식 또는 가치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면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되면 변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개인의 의식을 바꾸거나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할 때 윤리적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관점은 행위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과 관련하여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사회적 구조가 제대로 어떤 가치와 규범을 지향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사회 내에서 해야 할 행위, 해도 되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분을 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윤리를 신철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와 평등, 평화, 정의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발도상국의 커피 생산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무역 커피를 소비해야 돼라고 말하죠. 자,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정당하게 제품에 대한 가격을 지급을 하고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무역하는 방식을 공정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공정무역 커피를 소비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공동체의 선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는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윤리적 관점은 개인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에도 사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의 문제 역시 주목하여서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 윤리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른쪽 하단 17페이지 하단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분이 커피 생산 과정에서 아동이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생산자가 얻는 이익이 부당하게 적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없는 공정무역 커피를 주문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남성분은 나는 커피 2잔 주문해서 한 잔은 내가 마시고 다른 한 잔은 우리 지역의 이웃을 위해 기부할 거야. 커피를 사 마실 여유가 없는 불우한 이웃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이런 게 맞는지 이런 것이 그른 건지 판단하는 이러한 윤리적 관점으로 커피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18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 환경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 우리 시간적 관점도 배웠고요. 공간적 관점도 배웠고,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배웠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선생님은 통합적 관점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현상에는 커피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료가 된 시대적 배경, 그리고 커피의 생산국과 수입국, 소비국의 지리적 특성, 커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 공정무역 커피 선택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실천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일부만 만져보면 그 물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별 관점으로만 볼 때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관여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의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모두 통합하여서 살펴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은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고 사실과 가치의 사회적 관점도 나타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죠. 또한 인간 사회 환경을 탐구할 때 통합적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사회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통합적 관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과서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 우리 수업에서 또 만납시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